자, 베트남에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몇 개 챙겨보려고 합니다.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기사고 출처는 한번 들어가서 방문해 보시면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HLB와 관련해서 이 나노젠의 나노코백스를 많이 그 백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비드19 베트남 백신 이런 이제 기사가 하나 떴는데 국내 백신 생산의 필요성 10억 달러 규모 회사를 만들기 위해 일찍 결승점에 도달한 기업들 국내로 주문이 들어있고 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자세히 한번 뜯어보기 전에 제일 끝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끝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자, 가장 최근에 나노코박스는 한국의 한 대형 제약회사가 베트남과 인도를 제한 전 세계적으로 나노코박스의 백신 공급권을 사들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에 진출하려는 꿈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대형 제약사는 여기서 HLB를 얘기하죠. 자, HLB를 얘기하고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한 이건 뭐냐면 자, 나노젠의 판권은 일단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HLB가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델타 변이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에 있죠. 이건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감기를 달고 살죠. 감기 바이러스랑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감기 예방 접종 맞죠. 이런 식으로 올해는 니들 오늘 감기 예방 접종 했냐 올해? 늘 올해 델타 변이 예방 접종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때는 델타 변이로 바뀌지 않고 이름이 바뀌겠지만 니들 델타 변이 올해 예방 접종 맞았지? 야, 겨울 오기 전에 맞아. 아니면 더울 때 맞아야 돼. 여름에도 맞아. 뭐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몇 달 초에 3월 달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기약이나 감기 주사처럼 우리가 평생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예방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기사의 요점은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베카리아 헬스케어도 나노젠사와 나노코 백신을 기술 이전했죠. 그러면서 제조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나노코 박스는 한국의 한 대형 제약사 바로 HLB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꽤 커지는데 작년에 모더나 화이자가 이 백신 개발을 예고하면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헤럴드 경제 기사에 따르면 없어서 못 팔아 백신 기업 역대급 매출 예약이 돼 있죠. 이게 언제냐면 올해 5월 달이에요. 화이자 1분기 매출이 총 4조가 됐었는데 5월 29조. 내년엔 더 커진다고 하죠. 모더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50배가 올랐습니다. 올해 역시 연말엔 더 커지죠. 자,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를 듣고 예상되면서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 매출 대박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백신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죠. 이게 5월이죠. 물론 지금 이제 화이자가 부스터샷이 이제 반려가 되면서 약간 주가가 휘청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랬다고 해서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 업계 따르 미국 화이자 1분기는 약 1억 8천만 도제 코로나19 백신 판매를 했는데 약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모더나도 역시 코로나19 백신으로 매출이 고공행진했죠. 최근 모더나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5월 1분기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17억 3천만 달러, 약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 모더나 이 백신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작년부터 있었죠. 작년 12월 달에 내년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35조 원 전망까지 됐었는데 지금 훨씬 많이 나온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로 인해서 사실은 약간 비판도 받았었어요. 비교과표 수익 챙긴다 하지만 어차피 제약회사는 좋은 백신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모거슨든에 따르면 화이자의 내년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사니까 올해 얘기하는 거죠. 백신 매출액이 190달러로 전망이 되는데 2022년도에 2023년도 이 화이자 백신 매출이 93억 달러.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다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약처럼 우리가 예방주사도 맞고 또 예방치료제도 먹어야 되는 이게 치료도 하고 사는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의 시장은 더 커지고 앞으로도 화이자나 모더나가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얀센, 존슨앤존슨 등 백신 개발 회사들은 전부 다 잭팟이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모건스탠리는 앞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내년 이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2023년도 이렇게 매출도 올라가고 모더나의 역시 매출도 2021년, 2020년 모더나가 100억에서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됐죠. 자, 지난해 모더나 매출이 6천만 달러예요. 근데 100억. 엄청난 거죠.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트남에 있던 이 기사가 바로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죠. 자, 이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 또한 가장 선두에 서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예측할 수 없는 코비드19 대유행은 백신 생산을 잠재적인 분야로 만들어 돈을 벌고 주문 보조를 걱정하지 않게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런 백신 생산을 잠재적인 분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백신 회사들의 이 성장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 국내란 바로 베트남을 얘기하는데 이 베트남에서 나노젠사의 나노코박스가 임시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빠르고 이러한 백신 생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은 적어도 한 개의 백신을 허가받을 것이며 올해 안에 받는다는 얘기죠. 나노코박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은 21년 말까지 최소 한 개의 코비드19 백신 유통시키기 위한 경쟁에서 현재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두 개의 국내 백신 후 하나가 자, 이렇게 보시면 코비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코비드가 아니라 코비박 죄송합니다. 자, 임상시험 바로 나노코박스와 코비박이죠. 이 보건부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 1, 2단계 및 중간평가, 연구 3회 단계 경과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해당 파일을 보건부 면원위원회로 이관해서 이 백신에 대한 조건부 비상변화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트남 기사에도 좀 살펴보면 바로 이 주요 백신의 제조업체 매출액 요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따지냐면 바로 화이자, 모더나, 지금 노바백스, 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요걸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자국의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있기 때문이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백신 생산국도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고 자 이렇게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앞으로도 백신 수요는 엄청날 거고 자 또 하나 이 베트남의 자체의 국내 시장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9,600만 명의 국내 시장에 매우 밝은 사업 전망. 이게 뭔 얘기냐면 앞으로 국내에서도 9,6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부스터샷이 있죠.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로 마지막에 한국의 한 대형 제약 회사가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나노코박스의 백신 공급권을 사들였다는 기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어디까지 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9월 19일 오늘 2시 36분이죠. 나노코박스 백신은 안전 요건을 충족했지만 보호 효과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 요건은 충족 광고로 나와 있죠. 자, 9월 19일 오전 국가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코비드19 나노코박스 백신이 안전 요건을 충족하며 보호 효과를 평가할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건부가 19일 오전 윤리위원회가 중기 임상 3회 이상 이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 결과를 통보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가 보건부가 언론을 통해서 통보할 거라 이거를 지금 통보한 거죠. 따라서 자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현재까지 보고된 3상 인삼 시험 결과 자료를 토대로 나노코박스 백신이 단기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나노코박스 백신이 단기 안전 요건을 충족했죠. 여기까지가 좋고 자 안전, 면역성, 보존료는 백신 보호 등 3개 사안을 전부 다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9월 18일 오후 윤리위원회 나노코 백신 2차 회의에서 나온 공식 결론입니다. 자, 어제 공식 결론이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알려주게 된 거죠. 자,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3상 이상 시험 중간 결과를 토대로 나노코박스 백신을 바로 면역 물질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결론과 평가를 통해서 인삼 시험 연구 결과 중기 결과 평가 3단계 시점까지 요거를 승인하고 상임 자문위원회 해부에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 결과는 계속 자문위원회에 보내지고 있고요. 의약 국민 약제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급한 인허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급한 인허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를 시급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윤리위원회가 3단계 나노코 백신 임상 시험 결과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고 8월 22일 이후에 8월 1일 처음으로 했고 지금 요번이 자, 두 번째라고 합니다.